쟁점을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는 진실이다? 아니다. 이 논쟁이에요. 성완종은 진실을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는 앙심 리스트다. 이런 주장이 맞서 있습니다, 지금. 이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로비를 청탁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를 남긴 거다. 그게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홍문종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 경상남도에 있는, 다 홍씨네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다른 홍씨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요. 지난번에는 왜 경남기업 성완종이 표적이 되었나 이걸 다뤘는데, 오늘은 도대체 누가 경남기업 성완종을 표적으로 삼았나.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는 현재 1막 2장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1막 1장이 열렸다 말씀드렸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1막 2장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1막 3장으로 갈지 아니면 2막 1장으로 넘어갈지 국면 전환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성완종 리스트는 진실이다? 아니다. 복수를 위한 데스노트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진실이기도 하고 동시에 앙심 리스트이기도 하다. 다만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듯이 양심 리스트는 전혀 아니다. 양심 리스트? 이 사람은 양심 리스트라 그랬거든. 청탁을 다 거절한 사람만 양심적인 사람만 있기 때문에 양심 리스트다. 저는 이거 보고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거 심신상실 상태예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금치산 대상인 거죠. 근데 저는 진실 앤드 앙심 앤드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양심이 아니고 그 성완종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나 하나가 희생됨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다시 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제한된 그 여건 내의 돈거래지만은 그래도 그 주관적으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런 일말에 또 진정성을 가지고 양심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점에서 진실 앤드 앙심 앤드 양심.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대립항을 이 성완종 리스트는 진실 리스트다, 앙심 리스트다 이렇게 대립항을 설정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집합론으로 해석을 하면 서로 배제하는 집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완종 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돈을 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을 고른 거. 그 두 측면이 있는 거죠. 일단 돈을 준 건 맞고 이 사람들한테만 돈을 준 건 아니죠. 진실에 의거해서 앙심을 표현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답이 저는 이렇게는 정리를 못했는데 뭐라고 하셨죠? 진실에 의거해서 앙심을 표현했다. 진실에 의거해서 앙심을 표현한 그 리스트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체크를 해드리면 홍준표 경남지사 1억 원, 이완구 국무총리 3천만 원, 김기춘 비서실장 10만 달러, 허태열 전 비서실장 7억 원, 유정복 현 인천시장 3억 원, 홍문종 의원 2억 원, 당 사무총장이었죠. 서병수 부산시장 2억 원. 서병수 씨 2억 원은 쪽지에는 없었어요. 경향신문 인터뷰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돈 액수가 안 적혀 있어요. 근데 말을 하려다가 안 한 것 같죠? 그 녹취록을 보면. 그렇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향신문 기자가 그게 좀 그 사실관계, 팩트가 있느냐고 물었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말하면 그 사람 물러날 텐데. 그러니까 물러날 만한 일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분명히 한 거죠, 사실. 물러날 만한 일은 있는데 이게 지금 알다시피 내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냐. 그 이전에 된 거 아니냐. 대충 그렇게 대처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직접 책임 당사자에서는 조금 이렇게 비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 한 발언을 보면 우리 이병기 실장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홍성 사람이고 홍성이 서산 바로 옆이잖아요. 착한 분이에요. 그분도 참 처신 잘해야 됩니다.
이 양반도 참 나하고는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다 가까운 사람이죠. 이병기 실장이나 허태열 실장, 김기춘 실장 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데 이분도 처신을 잘해야 돼요. 난 그 양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신뢰하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잘해야죠. 신뢰를 중시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뭐 말하면 그 사람 물러날 텐데 여기까지가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한 발언이라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폭풍을 빗겨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병기 실장은. 그리고 성완종 씨의 이 리스트 폭로 동기가 이 경향신문 녹취록을 보면 조금 나와요. 읽어보셨어요? 예. 네. 아시죠, 우리 심 대표님? 어떠셨어요, 그 대목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완종 리스트를 선별한 기준이 예, 이제 의리와 신뢰죠. 의리와 예. 신뢰.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보태줬는데, 예, 예, 내가 그만큼 도와줬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를 죽여 또는 안 도와줘 또는 외면해 뭐 이런 것이 그 기준인 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예. 이게 이제 녹취록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분 자신이 이제 독특한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뢰나 의리라고 말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나 정치 집단이라는 게 의리와 신뢰 속에서 서로 어떨 때는 참 목숨까지 걸고 정권 착취를 하잖아요. 신뢰를 지키는 게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된대요. 나는 내가 희생됨으로써 앞으로 의리와 신뢰를 지키는 이거는 정치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도 별로 없고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2007년부터 모시고 했고 또 뭐 공소시효가 지나고 안 지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성이 중요하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이야 대통령이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그분들은 신뢰를 존중하고 깨끗하게 해다오. 그게 기본적으로 국민 여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표면상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요. 이 신뢰의 내용이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이번에 이게 성완종 씨 돌아가신 분 말씀이라서 그렇지만 아무튼 좀 황당한 게 황당한 게 예.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 나는 깨끗하게 살고 그다음에 아주 신뢰를 잘 지켜왔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 신뢰를 헌신짝같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불법 정치자금 뭐 뇌물 또는 뇌물 이런 것들을 뭐 너무나 광범위하게 살포하신 분으로 지금 예, 그렇죠. 평가받는 분인데 나는 양심껏 살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지. 내 돈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신뢰는 그 신뢰라는 혈관 속에는 돈이 흘러가는 거죠. 돈이 흘러가는 거 그걸로 이제 작동되는 건데 특히 그 본인 진술 중에 저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 실망했고 예, 그 대목이 나와요. 앞으로 나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2, 제3의 성완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이 신뢰를 안 지키는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처럼 믿고 돈을 준 사람이 그래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은 이것으로서 나로서 끝내자. 이런 어떤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완종 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은 부정비리를 저지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정당한 자기의 돈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을 도와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의리와 신뢰를 지켜서 나를 대해야 되는데 그렇죠. 헌신짝같이 신뢰를 내팽개치고 죄도 없는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게 이 성완종 씨의 기본 인식이에요. 이제 지금 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 바로 뒤에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왜 자살로 대항했나라고 말할 때 그 부인하고 아들을 그 법인카드 쓴 거랑 예. 계열사 부당거래 가지고 올가 넣었잖아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남자에게 처자식을 볼모로 잡힌다는 거는 그것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었는데 이 표현이 나와요. 이번 수사에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누라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처제한테 18억 원인가 해줬다.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위장으로 용역해야겠다. 그 얘기 하는데 그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면 난 전혀 몰랐지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져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서민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재벌들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50억, 30억씩 만들어가지고 몇 조씩 다 만들어 놓은 게 우리 큰 회사들 현실 아닙니까? 저는 땅 한 평 아파트 한 채 사본 일이 없거든요. 오로지 주식만 갖고 있지 현금이 없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모함 받으니까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나 같은 사람 하나 희생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고 가족도 신뢰관계, 직장도 신뢰관계인데 그냥 이렇게 이용이라고 그럴까? 완전히 병신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뚜렷하게 그 인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울면서 기자회견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답을 다 갖고 있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물어보니까 2011년부터 14년까지 그 이른바 성공불융자 성공불융자. 그걸 한 3,600억 정도 변제해 줬더라고. 예. 그런데 그 중에 이 경남 기업의 성공불융자가 한 330억 돼요. 예. 그러니까 총 한 80억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330억을 이제 성공불융자로 받은 거야. 이제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1,300억을 투자해서 날렸다 이거예요. 그 중에 국가가 일부를 맞춰준 그 중에 건데. 330억밖에 안 됐는데 우리보다 더한 기업이 있는데 왜 날치냐? 예. 근데 그게 억울하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어디냐면 SK예요, SK. 예. SK가 한 680억, 600억 이상 받았다고요. 근데 거기는 한 4천억 정도 투자했어요. 4천억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왜 나보다 더 많이 성공불륜자가 뺏어간 데도 있는데 날치냐? 이게 그분이 기자회견 할 때 계속 한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양반 주장은 그 투자 잘못해서 실패해서 자기들도 돈을 날렸고 국가도 돈을 같이 날린 건데 원래 그 제도 취지가 그거 아니냐. 내가 여기서 이익 취한 게 없잖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는 이제 그 표적 수사라는 것을 그 억울해할 수도 있는 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을 다 그 성공불융자를 받은 기업들을 싹 다 이렇게 뒤져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해서 경남 기업을 찍었으면 괜찮은데 그 중에 이제 빽 있는 데는 다 빼고 남은 게 경남 기업이 있다. 이게 그렇죠. 지난주에 네, 우리가 네. 설명한 방식이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데 오는 어떤 억울하다는 어떤 자기 심정과 그다음에 자기로서는 정말 그 괴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볼 때는 괴력을 발휘해서 온갖 사람을 다 이렇게 무마하려는 로비를 했는데 오히려 과거에 도와줬던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으면서 생기는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그래서 발휘하는 앙심 리스트가 나왔다는 거죠. 진실인데 진실의 전모를 리스트로 쓴 게 아니고 진실의 일부를 썼는데 하필이면 그 일부만을 발췌해 쓴 이유는 앙심 때문이다. 그렇죠. 그거죠. 네. 이제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신뢰와 의리를 지킨 사람으로 평가받는 게 최경환 장관, 경제부 총리. 만일에 돈을 준 일도 없다면은 그렇지. 이런 얘기 나올 리도 없는 리도 거죠. 없죠. 그래서 본인들도 그 좋은 리스트에 착한 사람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걸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저게 있다는 이제 거예요. 양심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지. 예. 말하자면 의심 리스트라는 거죠. 저것도. 그것도 진실 리스트인데 예, 진실과 의심을 유발하는 진실에 의거해서 의심을 유발하는 리스트예요. 저게 그 윤상현 씨 있고요, 그죠? 이렇게 네. 네 명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다루면서 구명 전화를 막 했을 때 제가 좀 흉내를 냈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아이고 이 정권이 송 회장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되나? 신의가 있어야지. 내가 요새 힘이 좀 없긴 하지만 알아볼게. 이렇게 얘기하고 콜백 다시 전화해가지고 내가 좀 알아봤는데 힘은 쓰고 있어 지금. 근데 진짜 성 회장 억울한 거야 이거. 내가 진짜 그 얘기는 내가 확실하게 다 했어. 이 정도 한 사람은 신의와 의리를 지킨 내가 사람은 알아듣도록 이야기했는데 요지부동이더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앙심 리스트가 작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그 정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성완종 리스트는 진실이다. 성완종 리스트는 앙심이다.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진실에 의거해서 진실의 일부에 의거해서. 진실의 일부에 의거해서 성완종 씨의 앙심을 표현하는 리스트. 예. 예, 그렇습니다. 주관적으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런 일말에 또 진정성을 가지고 양심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점에서 진실 앤드 앙심 앤드
양심. 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대립항을 이 성완종 리스트는 진실 리스트다, 앙심 리스트다 이렇게 대립항을 설정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집합론으로 해석을 하면 서로 배제하는 집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성완종 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돈을 준 많은 사람들 중에 국면 전환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쟁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성완종 리스트는 진실이다? 아니다. 이 복수를 위한 데스노트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뭐 진실이기도 하고 동시에 앙심 리스트이기도 하다. 다만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듯이 양심 리스트는 전혀 아니다. 양심 리스트. 예, 이 사람은 양심 리스트라 그랬거든. 청탁을 다 거절한 사람만 양심적인 이름이 들어가 사람만 있기 때문에 올랐다고? 양심 리스트다. 저는 이거 보고서 쟁점을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는 진실이다? 아니다. 이 논쟁이에요. 성완종은 진실을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는 앙심 리스트다. 이런 주장이 맞서 있습니다, 지금. 이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로비를 청탁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를 남긴 거다. 그게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홍문종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 경상남도에 있는 다 홍씨네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다른 홍씨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요. 지난번에는 왜 경남기업 성완종이 표적이 되었나 이걸 다뤘는데 오늘은 도대체 누가 경남기업 성완종을 표적으로 삼았나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는 현재 1막 2장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1막 1장이 열렸다 말씀드렸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1막 2장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1막 3장으로 갈지 아니면 2막 1장으로 넘어갈지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심신상실 상태예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금치산 대상인 거죠. 근데 저는 진실 앤드, 앙심 앤드,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양심이 아니고, 그 성완종 씨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나 하나가 희생됨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다시 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제한된 그 여건 내의 돈 거래지만은, 그래도 그 주관적으로